다음은 정혜정 의장님께서 기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모르는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인내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부디 코로나19와 같은 해로운 것은 모두 물러나고 맑고 희망찬 기운이 시민 모두에게 가득한 격탁양청의 한 해가 되기를 절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항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냥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열정적인 도전 정신을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민관 합동 방역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코로나19에 전문적으로 대응했으며, 지난해 제정된 지진특별법 후속 대책으로 피해 구제 접수와 특별 도시 재생 사업이 순조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수년간 산업 구조 다변화에 대해 노력한 결실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성공적으로 개척했고, 바이오 산업과 헬스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으며, 침체된 철강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철강 산업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시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포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2021년 올해 우리는 마스크에서 해방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빠르고 강한 회복력으로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로 변모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위기 속의 기회를 찾으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겠습니다. 구석구석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바로 짚고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겠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면서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0년의 기다림 끝에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주민자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창의적이고 주민자율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며 경북 제1의 도시 위상에 걸맞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51만 시민 모두가 함께 자치분권을 향한 공감대가 무르익었을 때 30년 역사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로서 성공적인 출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태해진 민생경제를 일으키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일자리 확대와 창업 지원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리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업 유치와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디지털 뉴딜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포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년 하얀수의 끈기와 우직함으로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민 모두가 손을 맞잡으면 소망하는 미래는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과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파도치는 바다가 두렵더라도 서로를 응원하며 헤쳐나가자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며 포항시 의회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포항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는 1월 7일 안병국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집행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1월 13일 이준영, 서재원 의원 공동으로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훈련에 따른 피해구제활동 지원 조례안이, 박정호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정진 조례안이 1월 14일 차동찬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정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월 11일 제출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강관기술센터 위탁운영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조례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녹지 공원 결정안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월 11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구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및 비상 상황 대응 체제 운영을 위해 본회의 불출석을 허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대명의 신춘역 새해를 맞아 격탁양청, 탁한 물을 내보내고 맑은 물을 끓이라는 뜻으로 악한 것을 없애고 선한 것을 가져온다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시 51만 인구 회복 지원과 밭들이 도시 도약 정진에 힘을 보태시는 존경하는 정혜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회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예방 활동과 시민 행복, 기업 유치 등 민간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강덕 방시장께서 신무식 시 강조하셨다시피 포항시 인구를 유입을 원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인구 50만 사수, 51만 회복, 내 고장 내 직장 포항 주소갖기 운동을 전 부서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도 인구 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기 위하여 본 의원은 5분 자유반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도 한번 보시죠. 우리 시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각종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 현안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포항시 공식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는 50만 3,456명이 됩니다. 포항 인구 50만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단기적으로 1인당 20에서 50만 원의 전입지원금을 지급해 대학생과 군인, 연구원의 포항 전입을 장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창원시는 100만 인구 유지를 위해 예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결혼 시 시의 보증으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한 자녀 출산 시 이자 면제, 둘째 자녀 출산 시 대출 원금 30% 탕감, 셋째 자녀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인구 50만 사수가 절박한 포항시에서도 이 정도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근 경북의 많은 도시에서도 우리 시의 정도의 정책은 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보다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50만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지원하려고 아껴두는 겁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도 저출산 대책과 재정 마련, 조례 제정 등 더 확실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포항에 살면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생과 근로자 수가 많은데 이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도권 등 대도시의 주택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과 주민세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맞춤형 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내용을 요약해 보면 포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타지 대학생에게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층 유입을 위하여 서핑 등 해양 스포츠 사업 육성 지원토록 해야 하며 또한 지역 대학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과 취업 안내 연계 지원 방안과 의과대학 유치와 포스텍 신약개발연구소 연구원 육성, 사안연제대학교 포항 캠퍼스 유치와 배터리 특구 에코프로처럼 지역 정착화 그리고 정주 여건을까지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거주하는 동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포스코 등 공사기업체 은퇴자를 위한 정착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타지 은퇴자와 농어촌 기촌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제2창업과 도시재생사업자에게 매칭을 시켜주며 남북구 주요 장소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인구 현황을 매일 안내와 시민운동을 51만 시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 인구 50만 붕괴 위기를 막고 그동안 누려왔던 대도시 수준의 행정 혜택 2개 구청 잃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소속된 공무원, 지방공기업, 출자,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민간 단체 구성원 중 주민등록을 포항에 두지 않는 분들께서 이 주소 이전을 권유해야 합니다. 특히 자료를 보니 포항예술단 133명 50%의 관외 비율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해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단원 포항시 체육회 운동선수부들도 함께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향후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례의 재개정 방안을 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병행하여 지방방북상 대도시의 기준이 되는 인구 50만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합니다. 지방도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인구가 많았을 때 정해놓은 50만 기준은 현 상황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변경되도록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장님, 의장님과 의원님, 포항시민 여러분, 인구 정책은 포항 사령의 실천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발 앞서 준비하자는 제안을 포항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하고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시행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상황총괄반을 비롯해 예방접종관리반, 자원관리반, 피해보상심사반이 꾸려지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질병관리청 외에도 관계부처 기관에서 18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등 총 70명 이상의 인력이 사반, 일관 10개 팀으로 편성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접종 난이도가 높고 많은 준비를 단기간에 완료해야 하므로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예방접종을 시작했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해 접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더 치밀하게 준비해 안전한 접종에 이은 성공적인 집단 면역 형성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빈틈없는 추진도 필요합니다만 결국 현장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 스스로 미리 준비해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포항시에서도 인력 확보, 현장 점검 등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위한 TF팀도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대응 추진단 구성 체계를 발표하기도 전인 지난 6일 일선 시군과 함께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대책을 밝혔습니다. 2월 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춰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보관, 콜드체인 운송, 접종 방법,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한 세부 접종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포항시도 백신 관리와 접종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포항에 거주하는 의료 인력과 현장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총동원하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으로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설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연계해 우선 접종 대상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전수검사와 전시민 마스크 무료 지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백신 접종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중요한 만큼 사전검사, 자가방역 강화,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감염 차단은 물론 집단 면역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니면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9세에서 49세인 포항시민은 불안한 몇 개월을 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방 백신인 마스크를 포항시가 전 시민에게 지원해 자가방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방역을 통한 전파 차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방역 상황은 우리 모두의 삶을 한계로 내몰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비롯해 포항시와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비상 상황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알려지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해서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의 계획, 정부의 방침, 정부의 지원에 앞서 포항시가 먼저 포항 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워줄 것을 주문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포항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성조 의원과 배상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광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우리 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삼 부시장입니다. 고은학 지진특별지원단장입니다. 권혁원 푸른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이원탁 건설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 정신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시정 역량을 결집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지속 가능한 포항을 위한 도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의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모든 시민들께 희망을 주는 시정으로 포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지진 피해 극복과 119 방역, 코로나19 방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분투한 해였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민간합동 방역체계 구축과 착실한 지진특별법 후속대책 마련, 미래 신산업 육성과 해양문화관광도시 기반 조성, 도시숲을 포함한 생태환경도시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여건은 물론 시정 여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이 이어짐에 따라 올해에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경기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 50만 붕괴 위험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와 시민의 삶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대변혁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도시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도시 역량을 결집하여 지금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산업 구조와 도시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된 그린의 중심의 일상 변화와 함께 철강을 넘어 미래 신산업과 해양 문화관광, 물류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환동해권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여 시민의 삶을 보듬어갈 수 있도록 상시 방역 체계 구축과 함께 향후 정부와 연계하여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도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생애 맞춤형 복지 실현과 공공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는 한편 이상기후와 인구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 조성에 더욱 탄력을 붙여 2차 전지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포항이 대한민국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과 수소 연료전지 산업의 경쟁력도 키워가겠습니다. 산업의 다변화와 함께 환동의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 문화관광, 물류 산업의 인프라 구축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가속화와 도심 하천 생태보건 사업, 도시재생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로 생태 환경도시 포항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포항은 지진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과 함께 훌륭히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의 역사는 시민의 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도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우리 모두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끝없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정 역량 결집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새로운 결실의 기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소의 해를 맞아 우직한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우보 정진의 정신으로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위대한 도전을 올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며 내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늘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삶과 도시의 대전환으로 지속가능한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께서는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실장 김종식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경제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0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미래 신성장 혁신 플랫폼인 4대 전략 특구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산업과 바이오 헬스 산업,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산업, 해양문화 관광 산업이란 4대 핵심 전략 산업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기회의 도시, 또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한동의 경제 중심 도시 원년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포항경제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7월에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 특구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면서 특히 올해 준공될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사용 후 배터리 안전관리와 또 성능 분석, 기술 개발 등으로 배터리 관련 기업 유치에 집중해 나가고, 후속 사업으로 금년에 국비를 확보하게 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잔순환 클러스터 구축과 환경부의 미래 폐자원 영남권 거점 수거센터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예타 추진 중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에코프로, 포소코 케미칼, GS 건설의 배터리 빅3 대기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하여서 올해 상반기에 GS 건설을 착공하고 삼성 SDI 합작사인 에코프로 EM 등 6개사를 연내 준공을 도와 2차전지 소재 상용화에서부터 배터리 잔순환과 그리고 배터리 밸류로 이어지는 글로벌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하여서 배터리 산업 메카 도시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 핵심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집중해 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 준공된 바이오 산업의 거점이 될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시작으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그린 백신 실정 지원 센터와 지시 산업센터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축을 완성하게 되며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및 산업 기반 구축의 탄력을 받아서 한동의 바이오 메디컬 사이언스 시티 조성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 사이언스 포항법인이 오는 2월에 설립을 시작으로 3천억 투자 협약을 구체화해 나가고,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의 우수 대학과 R&D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어서 그린 백신 투자 분야와 함께 바이오 제약 기업의 유치 가속화로 바이오 헬스 산업이 포항의 새로운 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정부의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 산업 4대 분야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발맞추어 현재 추진 중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9월까지 전략적으로 본 사업에 집중하면서 연료전지 신제품이 시장 진출에 용이할 수 있도록 수소 연료전지 인증센터와 공인 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또 하나의 신산업인 수소 경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난해 협약을 맺은 대성면 생활 SOC 연료전지 발전소가 6월에 착공과 함께 오는 1월 20일 MOU를 체결할 한국 수력 원자력 연료전지 발전소의 건립은 우리 시가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양문화 관광 대표도시로 도약시켜 가겠습니다. 먼저 각고의 노력 끝에 국비를 확보한 한동의 해양복합전시센터를 영남 관광특구에 건립하여 미래 신산업과 함께 글로벌 마이스 산업을 육성시켜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동의 해양관광도시 랜드마크가 될 환호공원 특급 호텔 유치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견인해 나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인 환호공원 조형물 크라우드가 되겠습니다. 크라우드가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해상 케이블카와 함께 연계한 고품격 고부가 산업 창출을 물론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려한 해안 자원과 다양한 매력도를 갖춘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국제적 규모의 해양 관광 인프라가 완성되면 우리 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문화 관광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4차 산업 일자리 창출과 골목 상권 경제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특히나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에 심려를 기울여 가겠습니다. 특히 파랑사랑 상품권 3천억 발행과 함께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과 특화거리 조성 등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문체부로부터 선정된 한동의 문화 콘텐츠 육성센터 건립 추진으로 포스텍과 한동대 등 지역대학 우수 인력의 활용은 물론 AR, VR, 애니메이션 등 4차 산업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 확보로 콘텐츠 산업 허브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스마트 수산 기반 구축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AI, ICT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연어 양식 기술 개발과 민간 주도형의 대규모 첨단 양식 기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양식 산업을 육성시켜 우리나라 수산 양식업의 획기적인 성장 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어촌 재생이라 할 수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에 465억을 5개 항에 투입함으로써 어촌 경제 활성화와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일자리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도성현입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지국에서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공간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민들께 일상에서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어려운 세대에게는 좀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분야별 추진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입니다. 포항형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여 기존에 찾아오는 제한적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문 앞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생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혹서기와 혹한기 그리고 저소득 출산, 자녀 입학 가구 등의 특정 시기를 고려하여 위기 가구에 대하여 선제적 발굴을 통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기초수급자의 산정 기준 완화로 어려운 세대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 추진을 통해 지역의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전 유공자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들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함으로써 호국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 유형별 장애인 자립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작년보다 650여 일자리가 늘어난 15,5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및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 단절과 고독감이 깊어가는 어르신들께 언택트 프로그램 보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게는 유형별 적합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추모공원을 격이 다른 친환경 문화랜드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는 보다 더 철저한 준비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추모공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행복한 가족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가 가정 양립의 여성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촘촘한 보육 안전망 확충으로 신뢰받은 안심 보육 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 서비스로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가족 행복도시 조성을 통한 저출생 극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의 내실화와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 안전망을 업그레이드하여 공공보육 기반 서비스 기반 확대로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 확대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육아 문화 기반을 조성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가족 형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가족 행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배움 환경 조성 및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인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 중심의 참된 교육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집 건립 등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소통 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개선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 인프라 구축을 통해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갖추어 아동보호와 아동친화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공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 양육 환경을 확립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국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원래 환경국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로 사람 중심 생태 환경 도시 구현과 숲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조성, 뉴 노멀 시대의 선제적 대응으로 식품 산업 선도 육성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
중심의 스마트 그린 도시 포항을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5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숨쉬는 도시 포항 지속 가능한 에코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포항형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 원으로 5천억 원동 1원에 2022년까지 2년간 조성하는 지역 환경 특화 사업으로 생태 환경 도시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철강 산단으로부터 미세먼지 악취 등의 유입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섬 현상, 녹지 부족, 투수층 부족 등 주민 건강 취약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기오염 차단 IoT 미스트 분사 시스템 구축과 테마별 친환경 체험 및 치유 공간 조성, 숨쉬는 물순환 녹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심 녹지 공간 확충과 새로운 방법으로 대기 중의 오염물질 저감 시범 사업을 통하여 민원 해소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쾌적한 환경, 스마트 그린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삶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해서 녹색 생태 환경 기반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확보와 생태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계면 봉계리 이련에 끊어진 낙동 정맥을 다시 잇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으로 자연 생태계 보존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대기질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여 오염 물질 배출 강제 할당량을 부여함으로써 5년간 질소 산화물의 47% 저감 목표를 추진과 악취 유발 중점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 시간대 상시 단속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집중 관리하겠으며 또한 포스코와 함께 악취로 유발하는 포스코 연관사에 대해서는 악취 개선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악취 사업장 시설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친환경 전기 자동차 확대 보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등 그린 모빌리티 전환 확대 시행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보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형산강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 산단 완충 제어시설 설치 사업과 구무천 생태보건 사업을 올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염 확산 범위와 생태계 조사를 위해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형산강 본류의 퇴적물 정밀 조사와 이와 연계한 오염 원인자 조사를 국가 주도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우시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도로변의 비점 오염 물질을 정화 처리하는 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그동안 악취와 시각적인 불편함을 겪은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영일대 해수욕장 수질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100년을 대비한 자연순환 기반을 구축하여 자원 선순환 사회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SRF 시설을 가동하여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영산만 산업이 처리해오던 음식 물류 폐기물은 지난해 7월부터 외부 위탁을 통해 순조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선순환 사회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더 속도를 내어 4월경 입지를 선정하고 6월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동 이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시설로 조성하여 매립 용량을 확보하면서 굴착된 폐기물은 SRF 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불안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SRF 시설 주변 지역 대기 환경 및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호동 이매립장에 대한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함으로써 명확한 주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집적화하여 환경과 민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원순환 종합타운을 2035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도시의 녹색 쉼표 그린웨이, 여유로운 삶이 있는 쾌적한 녹색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포항의 특성에 맞게 센트럴 오션 에코 3대 축을 중심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민의 손으로 가꾸는 도시문화 만들기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력을 확보하고 오지 둘레길 전 구간 완전 개통을 통해서 걷는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그린웨이로 도시 쉼표를 찍다로 설정하고 유광, 청림, 냉천지구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2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그린 뉴딜 관련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여유를 즐기는 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호숫고 대로를 보행자 중심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시행과 철길숲 연장 사업으로 유광마을 상생 숲길 조성과 호미곶에서 장기를 연결하는 영일만 남파랑길을 조성하여 바다 여행 활성화에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일상 회복을 위해 골목 정원 조성 사업, 반려식물 키우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걷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도시숲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국가 정원 추진 전략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뉴 노멀 시대의 선제적 대응으로 식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 데이터 뉴딜 사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심식당 지정 등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외식 문화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느 업종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경영 효율화와 자생력 강화를 향상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푸드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포항신 및 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모바일 예약, 주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키드 제품 개발 컨설팅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심식당을 전체 업소의 20%로 확대 운영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위생 수준 선진화 사업 추진과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햇삽을 추진하여 안심 먹거리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포항 식품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포항 먹거리 산업 방향을 재조명하여 급변하는 외식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산업의 위기 극복과 뉴 노멀 시대 선제적 대응으로 포항 먹거리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환경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해양국장 황병입니다. 2021년도 도시해양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0쪽까지는 일반 현행인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영일만사 일반 사업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4월에 에코프레임 비행과 입주 협약을 했고 2020년 1월에 GS건설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20년 11월에 산업단지 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400억 원으로 부지 보상 배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2019년 2년 연속 국토교통부 도시재정 유예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중앙동, 신흥동, 포항항, 구항 이런 도시재정 유예사업을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경상북도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동해면 도구리에 연어새우 1월 디자인 거리와 5천호 구정리 안심기업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일용 근로자를 위한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박물하고 특히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포항을 해양 레저 스포츠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는 포항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해양 스포츠 제전을 개최하고 또한 송도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등 테마형 해수욕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금까지 영해만화 물동량은 2018년부터 이후 3년간 꾸준히 10만 TEU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인입철도를 최대한 이용하여 14만 TEU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과 같이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 시에 조언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훈입니다. 2021년을 맞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정책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51만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통계 흐름을 보면 2021년 8월이면 50만이 공개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51만 도시 포항을 실현을 위해서 실현을 목표로 정부서 공동 협력을 통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별 기관, 기업, 단체 전담 책임제 운영으로 포항사랑 주소각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현실적인 인구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바이오 헬스 산업 등의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그린웨이 프로젝트, 행복주택 건설 등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꾸준한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가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포항을 만들 수 있도록 51만 인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시가 대도시 유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선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인구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홍보 전략으로 시민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홍보 매치 다각화로 시민 중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로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업 부서 간 협업 체계 및 홍보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채널별 사용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SNS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도시 포항 실현입니다. 지난해에는 청렴도 측정, 이동신문고 운영 평가, 자체 감사 활동 등 청렴 행정 사무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참여 활성화와 부패 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시민 중심의 열린 감사 제도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찰 기능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엄정한 공직 경영을 확립해 나가고 내시는 일상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 포항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청렴 실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입니다. 71쪽부터 7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온누리 톡톡 안전 공감 소통 추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상황 생활 속 안전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 민관 협력 안전 시스템인 가칭, 포항시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시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 한 걸음 동네 한 바퀴, 비대면 생활을 위한 언택트 간부회의, 시청사 방문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시민 행정 서비스를 위한 포항 민원 편의점 운영, 직원들의 소통을 위한 청내 음악 방송, UNI 음악 캠프 운영 등 시민과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감형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선택적 국가 투자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지진 관련 추가 국비 확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국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여 지역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전략 추진으로는 먼저 한국관 뉴딜, 비대면 디지털화에 중점 대응하고 중앙부처 업무 보고 및 공모 사업을 집중 분석하여 내시는 연계 사업을 발굴하며 미래 성장 동력 육성 사업에 집중하고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전액 국비 사업 및 국비 보조 비율이 높은 양질의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모범적인 11만 건의 검체 등 선제적 방역으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최근 상주 방열센터와 인터콥 등에 따른 전국적인 대유행에 따라 우리 시에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층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코로나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곁에서 시민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난재해를 대비한 신속 대응을 위해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건립을 지속 추진하며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점검 실시 등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생활안전교육과 시민 참여 재난 대비 훈련,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시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정신 활성화를 위한 위기 극복 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국민운동단체의 지속적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위기 극복의 운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회적 결속을 위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와 새마을 방역봉사단을 통한 방역봉사활동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거점센터 프로그램 운동을 통하여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도시 형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이 됐습니다. 더 나은 체육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각종 체전 개최 지원 및 철저한 준비로 스포츠 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으로 제101회 전국체전과 제40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일부 종목 개최 및 2022년 제60회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포항종합운동장 시설 리모델링 사업 및 종목별 경기장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외 4개소의 지역 생활 밀착형 체육 인프라 조성 사업과 다운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스포츠 복지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일상적인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문화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으로 안전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전통 문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으로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며 19년도 지정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석곡 기념관 건립,
호미곶면의 그 보천 효자길 벽화 거리 조성,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사업 등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협 냉동 창고 문화공간 조성, 문화거점 공간 마련, 문화예술 인력 약성을 위한 예술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한 문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악, 미술, 연극, 문학 등 순수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 축제를 통한 연예 예술인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장기 업성을 역사와 문화의 랜드마크로 복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변하는 지능 정보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취약 지역인 소규모 농어촌 오지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정보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이용 기반의 정보 편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맞춤형 포항시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로 온라인 신청 접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 관련 정보 및 대처 매뉴얼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안전수관 2021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특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은학입니다. 2021년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은 지진특별법 제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후속 대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피해 지역의 안전한 도시 재건, 이재민의 중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해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피해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관련된 지원 대상, 범위, 기준 등을 포함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피해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방비 부담 근거, 재심의, 소멸시효 등 지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 피해 주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한 예산 3,166억 원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진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건의해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8개 사업 2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추가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진행되는 피해 구제 지원금 신청 접수도 일일 평균 300여 건씩 순조롭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재심의 등 지원금 신청 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 편의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지열발전부지 매입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여진 관리를 위하여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지열발전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시추공 내 신부 지진계 및 지하수 수위계 등 모니터링 장비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열발전 부지 안전관리와 포항 지진에 대한 역사 자료 등의 보관 및 전시를 위한
포항지진연구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1115 형해 지진 피해 지역 특별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 피해 밀집 지역인 형해읍 소재지의 부흥을 위한 재난 대응형 특별 재생 사업으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 사업 490억 원, 공공도서관 건축 등 부처 연계 사업 828억 원, 전파주택 정비 사업 등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파 공동주택 434세대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의 건축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파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한 거점 앵커 시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피해 지역의 문화 페스티벌 거리 조성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특별 재생대학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LH 국민 임대 및 전세 임대주택, 희망 보금자리 이주단지, 조립식 주택 등 임시 주거가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LH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 71가구, 전세임대 133가구에 대한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 보금자리 이주단지의 잔류 이재민은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도와드리고 해당 부지는 농지로 원상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립식 주택은 사용 종료된 132동을 회수하고 89동은 공공용으로 관리 전환하고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진특별법 피해 구제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금 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을 종료하고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가구는 주거 지원을 연장하여 이재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90쪽입니다. 지진 방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방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재난 시 이재민 수용을 위한 공공구호시설의 필요성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에는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과 재난 관련 비품 보관 및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복구 시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가방재교육공원과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흥해읍 마산리 북송공원 일원에 조성 계획 중인 국가방재교육공원은 2020년 8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토지 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안전체험관 공모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지진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방재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원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구 보건소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극환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까지 일반 해능은 유의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기후위기 대응 및 농업경영 안정성 강화입니다. 우리 농업환경은 농업시장 개방 확대와 더불어 농업생산 경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농촌 노동력 부족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저희도 고품질 살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살 등적별 경영체 유선과 주곡 안정 생산 및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적인 쌀 생산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고소득 원예 특작 생산 기반 강화 등에 60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쌀 사과 중심의 우리시 농업을 고소득 시설 원예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30억 5,200만 원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장기면, 대송면 등 7개억 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44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중심지를 복지, 교육, 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29억 4,500만 원으로 기반 조성 및 시행 계획을 추진하며 나머지 업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다양한 기초생활 환경이 충족되는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9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천년 농부 참여형 마을 영농 유성과 천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경관 농업 활성화 및 현장 중심의 농촌 지원입니다. 호미곶면 대보리와 송라면 중상리 일원 36헥타 규모의 경관 작물 이기작 재배와 유통센터 건립 기반 조성을 위해 1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 체험, 축제 등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남부, 북부, 서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미곶면 대보리에 추가 설치하여 4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농업 전문 교육 및 귀농 기촌 활성화에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포항시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도시 및 농촌 유치를 통한 우리시 51만 인구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한우 혈통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과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 등 냄새 개선 사업, 축산물 해썹 인증, 가축 방역 체계 구축,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공인 땡땡공 동산의 조성 등에 4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가축 전염병의 선제적 차단으로 천정지역 유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 보고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천연식물 보호제를 활용한 전면적 친환경 항공방제를 추진하였고 과실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과수 화산병 예상약기 지원으로 사과 주산지로서의 고품질 안전 과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벼친환경 항공방제를 5,800헥타로 확대 추진하고 친환경 쌀 수출 단지 및 소독 작물 수출 유망 품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바나나, 한라봉 등 아열대 과수 재배 단지를 흥해업을 중심으로 대단위 규모로 집단화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물 유통 체계 확충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유통 채널 전환과 유통 경로 다변화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팔아주기 사업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으로 29억 원을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유통 전환과 로컬푸드 진매장 운영 활성화로 51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 집중 유성과 통합 마케팅 조직 활성화 및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30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도매 시장의 원스톱 쇼핑 체계 구축을 위한 양념동 건축에 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민들 소환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탁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건설교통사업본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17쪽에서 118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국가 및 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및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기반 구축 사업은 총 13건 10조 4,5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7,24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에 1,975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 동해간 전철화 사업에 1,124억 원, 국지도 20호선 효자 상원 건설에 60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우리 시 자체 도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주요 도로망 구축 사업은 총 65건으로 4,2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 도로인 광로 및 대로 사업 59억 원, 중로 및 소로 사업이 145억 원, 시도 개설 사업 12억 원, 농어촌 도로 사업 26억 원 등 총 24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불편상을 해소하고 조기 발주 및 지역업체 수주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동해안대교 영일면 횡단구간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권 발전의 핵심 인프라이자 한동해 시대 남북 협력과 국방교육의 교두부 역할을 하는 동해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최적 노선안 검토를 위하여 국토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재부, 국방부 등 소관부처의 지속적 방문 및 설득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국지도 25선 효자 상원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 연장 1.36km의 국가 지원 지방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설계 변경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난해 11월 기공식 개최 후 현재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보상 시행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상습 교통 정체 해소와 포항의 랜드마크 건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신광 흥해 매산리간 도로 시도 7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광면 사정리에서 흥해 매산리간 극커브 도로를 확장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체 3.3km 구간 중 1.45km는 기개설하였으며 올해는 670m를 금년 6월까지 조기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부 내 일반도로 최고 속도를 50km로 주택가 보호구역은 30km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비하여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국가교통안전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주민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포항시 전 지역의 신호체계,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일제 정비를 금년 4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 택시산업발전 지원입니다. 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운수 종사자 수익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 택시 40대, 법인 택시 30대, 총 70대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금년 3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승객의 폭력 등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택시 2,841대를 대상으로 택시 운전석 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택시 운수 종사자의 수익과 안전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립공사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저렴한 차고지를 조성하여 불법 감센 주차 개선 및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전년 12월 부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계약 완료하여 토지 보상금 52억 원은 기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영 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인가 공고와 민간 사업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우리 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에서 13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25년까지 1,5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수질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블록 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 등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이달에 공사를 발주하며 유광 정수장과 제2수원지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해서 올해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ICT 측정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하수 관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장시간 미사용 1인 가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의 누수와 단수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시에 절대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시민 맞춤형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의 확인을 희망하는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수질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는 수돗물 워터 코디제를 시행하고 정기적인 수돗물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쪽 맑은 물 공급과 합리적인 공기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2수원지 등 5개 정수장의 노후 시설 개선, 실시간 자동 측정기 설치, 약 940개소의 급배수 관로에 대한 월 1회 세척 등 깨끗한 수질 관리와 함께 내년까지 5천 원동 배수지 건설과 공단 용산 갑장의 비상원수 관로 설치를 통해 갈수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용수 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지선을 설치하는 등 차질 없는 수돗물 공급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비롯하여 긴급 누수 수선 및 탐사를 통해 유수율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상하수도 체납 관리로 공기업 수입 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하수 시설 선진화입니다. 올해는 19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골로 정비 사업과 읍면동의 우오수 분리 사업은
단계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도 사거리 하수도 정비공사를 통해 상습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 고도화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양과 흥해 하수처리 시설에 올해 왕대 6천여 본을 식재하여 하수처리 시설을 친환경 공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된 법적 방류 수질 기준 충족을 위한 포항 공공 하수처리 시설 생물 반응조 개선 사업과 하수 슬러지 감량 후 소화가스를 대체 연료로 활용하는 에너지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영일만의 수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 처리 시설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건설사업본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 도시 사업 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단장 김무곤입니다. 우리 사업단 소관 일반 현황은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와 경제산림 실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가 있는 경제산림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선제적 재해 예방으로 자연생태계 보존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재해에 강한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약산 자연휴양림, 내연산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호미곶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지속적으로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예방과 재선충병의 집중과 선제적 방제로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보존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으며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유통 판매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시민 곁에 숨쉬는 공원, 다 함께 누리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공원, 세대 공감 맞춤형 공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관리지역 실시계획 인가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원동 외 12개소 공원에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민간공원 조성과 특례사업 및 자체 공원 조성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편입 토지 협의 보상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호공원 급경사지 정비와 포항운하 수변 데크 공간 옹벽 보강으로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풍수에 선제적 대응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화천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337억 원을 투자하여 초곡촌 재해예방사업, 형산강변 야외 물놀이장 조성,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학산천 생태학원 복원을 위한 철거와 기반 공사를 시작으로 대화천 재해위험지역 정비, 국가지방하천 수해 피해 지역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학산지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푸른도시 사업단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여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양청직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에서 159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조 미래사회선도 휴먼중심 평생학습 구현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고루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600개 평생교육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상시적 거버넌스 활성화로 평생학습 연결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자의 사회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대비 다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생 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취창업 전문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온라인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퇴근길 시민대학, 야외 힐링 오픈 건강광자 등 온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단 161쪽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휴먼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된 독서진흥 프로그램과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휴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양질의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지역 주민 중심의 작은 도서관 운영과 철길숲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책 읽기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리모델링한 구룡포 도서관을 금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더불어 흥해 특별재생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흥해 공공도서관, 어촌 공공도서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권역별 공공도서관 조성으로 도시 재건과 시민 행복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조 뉴 노멀 시대 시민과 온기를 나누는 미술관입니다. 먼저 시민들이 감동하는 8건의 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지역 최초로 한국 근현대 미술전을 준비하고 중반기에는 제16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전, 주한 외국공간 협력전을 통해 지역 미술을 지원하고 시립미술관의 외연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통해 포항의 역사와 인물들을 문화예술로 승화하여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틸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스틸 아트 공방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립미술관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시민 모두의 미술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청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마치고 내일은 별도로 구청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의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 내용과 질의 및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다음에 별도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은 구청 업무 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사안회를 선포합니다.